자, 이제 2차 방정식 풀기. 자, 2차 방정식은 요렇게 생겼네. 요런 식을 풀으라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것이 0 또는 요것이 0이다. 그거 두 개 풀어주면 돼.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이제 건의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건의 공식에 대입한다. 그럼 건의 공식은 여기서 건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짝수 공식이지, 짝수 공식. b가 짝수일 때는 b를 2를 나눈 거를 그거를 b 다시란다, 그지? 자, 요럴 때는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그냥 ac 이렇게 합니다. 자, 짝수일 때는 반드시 이 식 써야 돼. 위에 써버리면 계산이 귀찮아진다, 그지? 반드시 그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제곱근 풀이법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뭐 이항에서 뭐 또 그 근의 공식 집어넣어 이런 게 아니고 제곱근으로 식이 주어질 때는 바로 제곱근 풀이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게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건 다 인수분해 되잖아. 2, 3은 6, 요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럼 x 빼기 2, x 빼기 3은 0 해서 x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건 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요런 경우는 먼저 2를 곱해놓고 식을 정리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1, 2 인수분해 되네. x 빼기 1, x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x는 1 또는 2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 자, 안 되니까 이제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7이니까 7i다. 이렇게. 요때는 이제 개수가 짝수지. 짝수기 때문에 b 다시 짝수 공식 쓰자.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자, 그러면 3분의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i다 이렇게. 자, 필수 1번. 이거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지.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정리부터 해야 돼. 그래서 전체적인 식을 다 전개식이고 좌변을 이항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양변에 6을 곱해서 먼저 정리부터 해야 돼.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했네. 다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근의 공식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요거는 개수가 무리수가 돼 있네, 개수가. 자, 개수가 무리수이면 어디를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항상 2차 개수를 정리하는 게 좋아, 2차 개수. 자, 양변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뭘 곱하는지 알겠지? 요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서 그 합차 해당하는 것,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곱했지? 자, 여기 정리하니까 요거는 1이 되네, 1. 해서 요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데 여기는 봐 1 넣으니까 0 된다는 거 알겠지? 1 넣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1, 2, 3이 되고 요게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자, 1을 넣어서 0이 됐다는 말은 인수분해를 하면 요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1을 넣어서 0이 됐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 요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몇 차식이야? 1차식일까 이거, 그지?
그 1차식을 요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 식을. 자, 이거는 그냥 x겠네. x 제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이 요렇게 돼 있지. 근데 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정리하면 x는 1 또는 2 루트 2 플러스 2더라.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 말은 제일 중요한 게 요거의 출발. 2차 방정식은 요게 0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a는 1이 아니다. 요 생각을 항상 갖고 문제 풀어야 돼. a는 1이 아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절대 a에 1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양변을 이제 a-1로 다 나눌 수가 있네. 자, 일단 나눠버리자. 자, 나눠버리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x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돼. 이제 한 근이 1이라고 했잖아. 한 근이. 한 근이 1이네. 자, 제일 좋은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근이 1이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서 봐. 우리 근과 계수 알고 있으니까 미리 쓰자. 근과 계수는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있는데 두 근의 곱이 여기서 a분의 c잖아. 그게 2네.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게 a 더하기 1이네. 아, 두 근의 곱이 2라고. 그럼 한 근이 1이니까 다른 근은 2가 되겠네. 그래? 두 근의 합은 3이네. 아, 두 근의 합은 3이 되네. 그지? 자, 그래서 a는 2가 된다. 요렇게 풀이하는 거죠. 됐지? 책에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하면 번거롭다. 그지? a-1 a는 1이 아니니까 이게 0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눠버리면 요렇게 되고 한 근이 1이라고 했지. 그럼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2잖아. 그럼 다른 거는 2가 되겠네. 곱해서 2가 되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요거니까 a 더하기 1이지.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네. 그러면서 a가 2다. 2차 방이 두 근이 1b야. 1b. 자, 요거는 둘 중에 하나의 숫자가 바로 된 게 없지. 자, 이럴 때는 그냥 1을 넣어서 a를 구해버리자. 1 더하기 a-3a 더하기 5가 0. 그럼 2a가 6이니까 a는 3이 되네. 그럼 a가 3이니까 이제 방정식이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돼. 그럼 두 근의 합이 곱이 마이너스 4네. 그럼 한 근 1이니까 다른 거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요거 인수분 해도 되는데 근과 계수를 쌤이 자꾸 이용을 하면서 문제 풀고 있다. 그래서 근과 계수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이지. 한 근이 3이야. 그럼 대입하면 a 구해지겠지. 이제 a 알았다. 이제 a를 아니까 요거 집어넣고 요 방정식 구하시오. 이제 절대값 들어있는 식. 자, 절대값 들어가면 또 막 어렵게 느껴진다. 그지? 자, 절대값 들어가도 쫄지 말고 여기는 절대값이 한 군데밖에 없네. 그럼 절대값은 항상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이상일 때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풀어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이상일 때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 자,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안에 있고 이게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은 이선 없으나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x제곱 2x-5는 0이다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풀자.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자, 안 되니까 근의 공식. 마이너스 1. a분은 1이니까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0보다 큰 수 중에서 만족되는 걸 찾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0보다 큰 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0보다 큰 수 중에서 만족되는 거는 요거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자, 이제 0보다 작을 때 봐야 되지. 0보다 작을 때 요 안에 있는 게 음수잖아. 자, 음수니까 절대값을 풀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역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6과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데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0보다 작은 수 중에서 만족되는 거를 구하는 거잖아. 0보다 작은 건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근이 되는 거야. 그럼 2번도 마찬가지네. 2번도. 2번도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한 군데밖에 없죠. 이렇게. 절대값이 한 군데밖에 없어. 그 한 군데만 풀어주면 되네. 한 군데만. 그래서 먼저 x가 1보다 이상일 때와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클 때랑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랑 요거 두 개만 풀어주면 돼. 자,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을 그대로 풀면 되네. 3x는 x 빼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 이때는 자,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x는 1 또는 3이 돼. 1 또는 3. 그 중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는 1도 있고 3도 있으니까 둘 다 되지. 이제 1보다 작을 때야. 1보다 작을 때는 근호안이 음수지. 자, 음수니까 이쪽은 그대로 정리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식을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줘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이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x는 1 하나만 나오네. 근데 1보다 작은 수 중에는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더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답이 돼. 자, 다 똑같으니까 됐고 이제 요거 하나 더 보자. 자, 이거는 뭐 아까하고 다른 점이 일단 자 요거부터 정리하자. 루트 a 제곱 자 이거를 a 이렇게 쓰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루트 제곱은 그냥 a 하면 안 되고 절대값 a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방정식을 자 다시 한번 더 쓰면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꼴 x 제곱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자, 이 식은 0이 되게 하는 값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지. 0 되는 게 두 개야. 여기도 0 되는 기준값이 있고 여기도 0이 되게 하는 그런 기준값이 있네. 자, 그게 0과 2잖아. 0과 2.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어떻게 갈라줘야 되느냐면 요쪽 범위와 요쪽 범위와 요쪽 범위로 갈라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럴 때는 요거보다 작은 범위, 요거보다 요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요 0이 되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지. 그럴 때는 그 경계 부분이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나네. 그래서 식을 세 번 풀어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수. 이렇게 요 세 개의 범위로 갈라줘야지만 뭐가 결정이 되느냐면 절대값의 부호가 결정이 돼. 절대값의 부호가 결정이 돼버리면 절대값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x가 0보다 작아. 예를 들어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하나 집어넣는다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음수지. 여기도 집어넣어봐. 둘 다 음수가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두 개가 다 부호가 음수로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음수로서. 그래서 이제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기 1 이꼴 x제곱에 요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이거는 플러스 x다 이렇게 돼. 자,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돼. 그럼 1, 3 풀마에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네.
자, 그 중에 내가 지금 찾는 거는 0보다 작은 수 중에 찾는 거지. 0보다 작은 수. 그럼 0보다 작은 수는 요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운데 요 범위.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그럼 요것도 요 사이에 있는 수 아무거나 하나 경계는 말고 1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봐. 1 같은 거. 자, 집어넣으면 1을 집으면 요거는 그대로 음수고 요거는 1을 집으면 요거는 양수로 바뀌지. 요 사이에 있는 수는 아무 수나 집어넣어도 이거는 항상 음수가 되고 요 부분은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또 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꼴 x제곱 마이너스 이제 x가 그대로 풀어져야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x제곱이 3 요거만 되네. 그럼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요 중에 0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루트 3이 그렇게 되는데 0과 2 사이에 있는 수는 루트 3이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이제는 x가 2보다 클 때 이런 말이에요. x가 2보다 클 때. 자, 2보다 크면 예를 들어 3 같은 거 집어넣어봐. 여기 3을 집어넣어봐. 이제 이거는 양수지. 요것도 양수네. 이제 둘 다 양수네. 자, 양수니까 이제 절대값을 그대로 푸는 거다. 이렇게. 절대값을 그대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 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서 x는 1이 되네. 그럼 2보다 큰 수 중에서 1은 2보다 큰 수가 아니지.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는 마이너스 3 또는 루트 3이 요식을 만족한다. 나중에 이제 요거를 보다 보면 이제 뭐가 조금 그거 될 수 있냐면 등호가 붙고 안 붙고 등호가 붙고 안 붙고 하는 요 부분을 잘 봐야 돼. 등호가 붙고 안 붙고 하는 부분. 자, 여기는 봐. 등호가 한 개도 안 붙어 있지, 이 범위 안에. 여기는 한 군데 붙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안 붙어 있네. 여기는 또 붙어 있네, 그지? 자, 그럼 등호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크다를 있는 쪽으로 붙여주는 거야, 크다를. 자, 이거는 읽어봐. x는 작다지. 그래서 여기 안 붙이고 0은 이쪽 편에 붙여. 요거는 x가 0보다 크다잖아. 크다 쪽에 등호를 붙인다는 거 이렇게 알아둬. 그 2에는 x는 2보다 작다니까 여기 안 붙이고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붙인 거야.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 x가 2보다 크다를 풀고 이쪽에서 x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범위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냥. 크다가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활용, 요거는 쉽다, 활용.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 모양의 꽃밭에 폭이 일정한 요런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럼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 됐을 적에 길의 폭은 몇 미터인가? 자, 그럼 요 길의 폭을 x다라고 하죠. x. 요 길의 폭을. 요 폭을 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꽃밭의 넓이는 자, 이 꽃밭의 넓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가로 길이는 12 빼기 x지. 가로 길이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자, 요거 두 개를 요거를 이렇게 붙인다 생각해봐. 한쪽을 요거를 요쪽으로 이렇게 붙인다 생각해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지. 이런 모양이 되면 요 x만큼 길이가 빠져 있으니까 이 길이도 역시 12-x가 되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요렇게 곱해주면 그게 100이 된 거예요. 네. 그럼 12-x의 제곱이 100이네. 그럼 12-x는 제곱이 100이니까 풀마 10이 되겠지. 그럼 x는 12 풀마 10 이렇게 되네. 그래서 22 또는 2가 되는데 이 폭이 10인데 x가 22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x는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의 폭이 바로 2가 된다. 그 다음 123. 요 까만 색칠된 부분이 직각 2등변이야. 그럼 그때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x다라고 두죠. 직각 2등변이니까 길이가 같겠지. 그 길을 x다라고 두면 자, 밑변과 높이를
3cm만큼, 3만큼, 2만큼 늘렸어. 그랬더니 처음 넓이의 2배가 됐어. 처음 넓이 2배. 자, 그럼 느린 넓이부터 하자. 느린 넓이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x 더하기 3 곱하기 높이는 x 더 이게 늘어난 새로운 넓이가 되네. 큰 삼각형. 자, 그놈은 처음 삼각형은 2분의 1 x 제곱이지. 자, 그놈의 2배가 됐다 이 말이야. 그놈의 2배가 됐다. 자, 양변에 2를 곱하자. 자, 그럼 좌변이 x 제곱 5x 플러스 6이 되고 우변이 2x 제곱이 되네. 그럼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야. 16 마풀. 그래서 x는 6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 삼각형의 한 변의 두 변의 길이는 6, 6이었다. 가우스 기호. 자, 요 가우스 기호는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요렇게 기호를 쓰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하면 돼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크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야? 작거나 같은 이 말이야. 그지? 작거나 같은.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0, 1, 2, 3 이렇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1.7이야. 1.7. 자, 1.7이라는 수는 가우스를 잡으면 1.7보다 크지 않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 그래서 요거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0.5야. 마이너스 0.5. 자, 그러면 요 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거 왼쪽에 있는 제일 큰 정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3이야, 3.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 그거는 3이 되겠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되겠지? 됐지?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이 말이야.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자, 여기서 요거 한 가지 정리해야 돼. 자,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수에 이렇게 가우스를 잡았어. 자, 그것이 그냥 이 x하고 같아. 자, 이 말은 x는 언제 이렇게 되느냐면 x가 정수일 때 이렇더라. 잘 기억하자. x랑 가우스 x가 같다라는 말은 이 x는 정수였다는 뜻이 되는 거야. x랑 가우스 x가 같다. 자, 그러면 x는 정수다 이 말이야. 정수. 잘 기억해라. 가우스랑 이 값이 같은 거는 정수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또. 여기에 있는 수들은 가우스를 잡으면 다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럼 2도 가우스를 잡으면 얼마야? 2가 되겠지. 3은 가우스를 잡으면 이 3이 돼버린다. 그지? 이 3은 안 돼. 그래서 요 녹색에 있는 수들은 가우스를 잡으면 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x의 가우스를 잡았더니 요게 2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x라는 수는 2 이상 3 미만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음수 쪽 해볼까? 요런 수들은 가우스를 잡으면 다 마이너스 1이야. 자,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이지. 하지만 0은 0이 되어버리면 0은 들어가면 안 돼. 요 녹색 안에 있는 값들은 다 가우스를 잡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어떤 수의 가우스를 잡았더니 마이너스 1이다는 말은 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0 미만이다. 됐나? 요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 요것만.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돼. 이 방정식을 푸셔야 돼. 여기서 가우스 x는 그냥 어떤 정수야. 이 x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이 어떤 정수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지. 근데 x는 0부터 2까지만 생각하세요. 0부터 2. 자, 그러면 나눠줘야 돼.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자, 요때는 요 수의 가우스를 잡으면 이 수는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x는 1 이상 2 미만일 때. 여기는 0은 왜 등호 안 붙어서? 원래 없었기 때문에 빠진 거야.
요런 수들은 가우스를 잡게 되면 그 결과가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1. 요런 수들은 가우스를 잡게 되면 그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수든지 다 마찬가지야. 가우스 해버리면 1이 되는 거예요. 해서 요 범위일 때는 요 가우스 여기 0이 된다 했지. 그럼 위에 있는 방정식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 x를 묶어주면 3x-2가 0이 돼서 x는 0 또는 3분의 2가 됐다. x는 0 또는 3분의 2더라. 자, 요럴 때는 요 가우스 x 값이 1이 되는 거야. 요게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요 범위일 때는. 자, 그럼 요 범위일 때는 3x제곱 마이너스 2x는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1, 3, 1, 1 마풀에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답을 잘 써야 돼 항상. 자, 지금 우리가 이 수 중에서 만족되는 걸 찾고 있는 거잖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중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지. 1부터 2 사이 수 중에 찾는 거야. 1과 2 사이 있는 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지?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 수 중에서 위의 식을 만족하는 거는 1과 3분의 2, 요 두 개가 이 식을 만족한다. 자, 이것도 봐. 요거는 정수야, 정수 그냥. 근데 x가 이 범위잖아. 그럼 이제 정리해 줘야 되겠지. 첫 번째, x가 1에서 3일 때. x가 1에서 3일 때. 다시.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x가 2 이상 3보다 작을 때. 항상 이렇게 가우스 안에 있는 수가 정수 단위로 잘라준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 자, 가우스는 교과 과정 바뀌기 때문에 실제 시험은 안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게 많이 나오니까 꼭 해놔야 된다. 자, 이럴 때는 이런 x들은 가우스 하면 무조건 1이야, 1.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되겠네. x제곱 이게 그냥 1이야, 1. 그럼 x제곱이 4니까 x는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이 중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건 없다, 그제? 그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 중에는 위의 방정식을 만족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 가우스 x의 값이 2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 요게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럼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x는 루토랑 마이너스 루토랑 이렇게 돼. 자, 그 중에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요 수 하나밖에 없네, 그제? 그래서 2번은 답이 루토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야. 됐지? 자, 1번 볼게. 1번은 사실은 이거는 부등식 문제, 사실은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 모양은 방정식 같은데. 자, 가우스 x의 제곱 12 가우스 x 더하기 32를 했더니 0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4, 8, 32 요렇게 하면 10이 되지. 그래서 가우스 x 빼기 4랑 가우스 x 빼기 8이랑 곱했더니 0이다 해서 가우스 x의 값이 4가 되거나 가우스 x의 값이 8이 되면 된다. 지금은 우리가 방정식 풀으라는 것은 x 범위를 찾아라는 거야. x 범위.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x 범위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그럼 가우스가 4가 됐다는 말은 x가 어떤 뜻이야? 모르겠거든. 수지순 보라 있지.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면 요런 수들은 가우스가 다 4잖아. 이 수도 가우스가 4다, 그지? 근데 이거는 가우스가 5니까 이건 안 되지. 해서 4 이상 5 미만 또는 x는 8 이상 9 미만이다. 해서 요만큼이 답이에요. 자, 방정식 풀었는데 답이 부등식으로 나타나지. 이해된 사람? 안 되는 사람? 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거. 판별식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다, 그지?
뭐가 판별식이냐? 요게 판별식, 요게 판별식.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쓰면 틀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게 양수가 되면 요쪽 부분의 값이 이렇게 양수가 된 거야. 이쪽이 양수가 된 거야. 이쪽이. 그러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틀려. 개수가 실수인 이 말이 빠지면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개수가 실수, A, B, C가 다 실수란 말이야. 실수. 이게 실수야. 그런데 만약에 봐. 요거는 양수가 되면 이거는 실수잖아. 그지? 근데 이쪽이 B가 만약에 I 이런 게 와봐. 그럼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허수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이 빠지면 틀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개수가 반드시 실수다. 이 말을 빠뜨리면 틀린다 했으니까 잘 기억해야 된다. 그지? 이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짝수일 때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근호 안에 있는 그 값이 나타낸 거예요. 그지? 그 수가 양수가 되면 근호 안이 양수가 되면 실수란 말이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0이 돼버렸지. 0이 돼버리면 루트가 0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지. 근이 두 개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중근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지? 자, 판별식이 안이 0보다 작아버리면 근호 안이 이렇게 음수가 돼버리면 이거는 허수란 말이잖아. 허수. 그래서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쪽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참고로 실근을 갖는다 하면 이것도 실근이고 이것도 실근이잖아.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하면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 크거나 같다. 요 말 잘 기억해야 돼. 구분 잘해야 돼. 이 말하고 이 말을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근을 갖는다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분하겠지? 자, 그다음. 자, 이런 식이 하나 있어. ax 제곱 bx 더하기 c 요런 2차식이 있어. 자, 이건 방정식 아니다 지금.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쓰는 말이다. 그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2차 방식.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그 조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방정식이 아니지만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이 중근을 만약에 가져봐. 중근을. 자, 이 방정식을 구했더니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어. 그러면 이 식은 원래 있던 이 파란 식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까. 그지?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알파랑 베타가 같으면 되잖아. 그 말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그래서 방정식과 같이 생각을 하면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 중근을 갖고 중근을 가지면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 왜 판별식이 0이다 쓰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2차식이 있어. 이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라 하면 요거 판별식이다. 그지? b제곱 마이너스 이게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었더니 k는 풀마 4가 나왔다.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도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근을 판별하라는 말은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뭐 허근을 갖는지 이런 거를 판별하라는 거다. 실근, 허근을 판별할 때는 반드시 개수가 실수, 지금은 다 실수가 돼 있지. 맞지? 다 실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실근 갖는다 하면 돼. 자, 그러면
근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했네. 판별식만 보면 돼. 근을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지? 자, 판별식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이게 양수가 되네. 그럼 뭐라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요것도 판별식 볼까? 요거는 개수가 짝수지 2가 있다, 그지? 그럼 b 공식 쓰자.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 쓸 거야. 그럼 b 는 요거를 2를 나눈 거야. 요거를 2를 그럼 루트 3만 남지. 제곱하면 3 마이너스 ac 3 했더니 판별식이 0이 돼버리네. 그래서 4번은 중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럴 때는 10을 곱해서 식을 정리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3x 제곱 4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씁니다. 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됐지? 자, 지금 한 내용은 사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마친 내용이다. 여기서 실근을 갖는 거는 뭘 찾아라 했어? 실근을 갖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거야.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돼. 서로 다른 두 흑은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찾아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를 찾아라. 자, 판별식 그대로 써주면 되고, 요것도 판별식을 쓰면, 자, 1차 부등식 하나 풀어주면 되니까. 자, 이런 거는 더 안 해도 되겠지? 자, 131번 한번 풀어봐봐. 131번. 풀어보라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잘 보면서 해. 지훈이 다 했나? 지훈이 다 했나? 아니요. 다 했다고? 아니요. 대답이 뭐 그렇노? 혜리는? 혜리. 자, 보자.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방정식이다. 이 말을 보고 2차 계수에 문자가 있지. 그러면 K는 1이 아니다. 항상 이 말을 생각하면서 문제 봐야 돼. 그래서 답을 쓸 때 절대 1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답을 쓸 때 1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안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했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그럼 지금은 짝수식이니까 짝수자. b 제곱 마이너스 ac k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놈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네. 그럼 k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자, 답을 이렇게 쓰면 틀려. 왜냐하면 2분의 1보다 큰 부분 안에는 1도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1도. 근데 1은 되면 안 된다 했잖아. 그제? 그래서 답은 요 안에 있는 수 중에 1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K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또는 K는 1보다는 크다.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자, 맞는 사람, 틀린 사람 찍어봐. 찍으라고. 틀린 사람 혹시 요렇게 틀린 사람 5. 틀린 사람 요렇게 틀린 사람 5번. 요렇게 봐도 잘 틀리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봐. 여기 2차식은 우리 2차 방정식에도 보일 거고 2차 부등식에서도 보일 거고 뒤에 나오는 2차 함수 계속 2차식 있지. 그런 2차식에서 2차 계수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다, 그지? 그러면 2차식이다는 말이 들어있으면 절대 K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 말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줘야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돼. K가 1이 아니다 하는 사실. 그 다음에 7번 또 시험 잘 내는 거. 어떤 값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또 뒤에 보면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1이라는 근을 갖는다. 이런 형태 문제다. 항등식 개념이라는 거다.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는 봐. 2차식이 개수가 1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야. 요런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서. 자, 이놈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더라. 자, 이렇게 하면 자꾸 고민을 해. 자, 틀리는 경우 어떻게 먼저 틀리느냐 하면 이 식을 먼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k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k에 대해서 정리해버리면 중근을 어떻게 가질래, 그지? 그래서 이거는 먼저 중근을 갖도록 판별식부터 쓰는 게 순서야. 자, 판별식이 0이다. 이게 중근을 갖는 조건이잖아. 근데 이게 0이 되는데 어떻게 0이 돼야 되느냐 하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잖아. k가 어떤 수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k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건 k에 대한 1차식이네. k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네. 됐지? k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이게 k 값이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돼 버리면 k가 무슨 수가 오더라도 0 더하기 0은 0이다. 항상 성립할 거 아니까. 그래서 a는 0, b는 1이 되면 된다. 시험 잘 낸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런 유형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은 아까 전에 했다.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자, 방정식으로 보면 결국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판별식 썼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렇게 돼서 0 되는 값이 이렇게. 됐지? 판별식이 0이 되면 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자, 연습 문제는 숙제를 하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근과 계수 관계를 할 거예요. 근과 계수 관계. 자, 이거는 되게 많이 쓰는 거다, 그지?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평상시 풀이에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안 헷갈리게 딱 정리해야 돼. 자, 먼저 2차식이 이렇게 하나 있어.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2차식이야. 그럼 3차식 같으면 이렇게 생겼겠네. 자, 지금은 2차식만 하면 되는데 3차식까지 계속 할게. 그럼 3차식만 있는 게 아니고 4차식, 5차식, 6차식 계속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3, 4식까지는 전체를 공식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2차식이니까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지. 3차식이니까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어. 그렇지? 3차식이니까 근이 3개야. 자, 먼저 2차식. 두 근을 그대로 각각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더하겠노? 각 3개의 근을 그대로 하나씩을 이렇게 더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근 두 개를 이제 2개씩 곱할 거야. 그럼 여기서는 알파, 베타 이 방법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는 2개를 곱하는 방법이 알파, 베타도 있겠지만 베타, 감마도 있을 거고 감마, 알파도 있겠네. 자, 여기서 3개는 없다.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근이 3개를 이제 3개를 곱할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순서를 잘 이해해. 자, 요거를 앞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요거는 그대로 되어 있잖아. 문자가 한 개씩이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건 1차야, 1차. 이쪽은 1차를 의미하는 거야.
자, 문자를 두 개를 곱했지. 여기도 다 두 개씩이 곱해지고 있잖아. 자, 요쪽 식은 2차가 되는 거야, 2차. 자,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문자가 세 개가 곱해져 있지. 그럼 이 식은 우리가 3차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결과가 1차와 3차는 차수가 홀수차야, 홀수차. 차수가 홀수차일 때는 항상 출발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출발이 마이너스 이렇게 출발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1차일 때는 A분의 B, 2차는 A분의 C. 1차는 제일 먼저 하는 게 1차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B, 2차는 그 다음 A분의 C. 자, 1차는 A분의 B, 2차는 A분의 C, 3차는 A분의 D. 원리 알겠지? 그러면 그게 4차식, 5차식, 6차식 계속 그런 식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차수가 홀수일 때는 항상 출발이 마이너스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차, 두 번째 나오는 게 2차, 첫 번째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러면 조금만 몇 개만 연습할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은 0, 요런 2차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은 0이다. 요런 3차식이 있어. 먼저 여기서 1차 그대로 다음에 얼마? 항상 출발이 마이너스를 했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 그래서 요거는 2분의 7이 되는 거야. 자, 알파 베타 2차지. 2차는 그대로 2분의 8. 그래서 요건 4가 되는 거야. 자, 요 식에서 1차 그대로 더한다. 이렇게 1차 그대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2가 돼. 그 다음 2차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짝수니까 그대로 3분의 1이 되네. 요건 3분의 1이다. 자, 세 개를 다 곱하자. 그럼 출발이 마이너스야. 그지? 3분의 마이너스 7. 그러면 3분의 7이 되겠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해되는 사람 모르겠다. 찍어. 동건이는 어디 갔니? 동건이. 네?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하노? 아까 쉬는 시간 아, 줬는데. 네, 근데 방금 다 그거 최대한 듣고 갔어요. 요 이제 근거계수 요건 다 알지?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낸다 쌤이. 2x의 97성 마이너스 4x의 50성 플러스 9x의 49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는 이제 97자 방정식이 있어. 그럼 근이 몇 개가 있어? 97개가 있겠지. 그럼 첫 번째 근은 알파 베타 못 쓰니까 x1, 두 번째 근 x2, x3 쭉 가서 x에 97을 다 더했는 거는 그 다음 x1 곱하기 x2 곱하기 x 97까지를 다 곱했는 거. 자, 요거 두 개 답을 한번 구해봐. 앞에 또 원리를 잘 생각해봐. 그러면 97차식은 안 배웠잖아. 그지? 안 배웠지만 2차, 3차 하는 방법으로 4차, 5차, 6차 계속 그렇게 된다 했잖아.
지훈이 네, 1번 답 뭐야? 2, 1번 답, 2, 2번 답은 2분의 1, 해리 1번 답은 동건이 1번 답은 네. 1번이요. 음. 1번은 2요. 2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자 봐라. 아까 시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몇 차? 1차라고 했잖아. 1차. 이거는 2차라고 해서 두 개 곱했으니까 이게 1차고 이게 2차고 이게 3차야. 세 개 곱했으니까. 차수가 홀수 차는 출발이 마이너스라고 했지. 출발이. 그럼 이거는 몇 차야? 이거는 1차잖아. 그냥 된 거니까. 일단 출발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1차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1차잖아. 이렇잖아. 96차항이 없잖아. 96차항이. 이해되나? 마이너스 2분의 96차항이 없으니까 0 이 말이잖아. 이제? 그래서 1번 답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요게 몇 개를 곱해서? 97개를 곱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3개를 곱했듯이 이거는 97개, 97차 방정식 97개 이거는 다 곱했다는 말이야. 짝수가 홀수가? 홀수잖아, 홀수. 그럼 출발이 마이너스야, 홀수니까, 그지? 최고참분의 제일 끝, 제일 마지막이니까 상수항까지 가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 차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을 때는 항상 묻는 게 요거하고 요것만 묻지, 중간에는 안 물어. 중간에는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거는 그렇다. 자, 그게 근각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두 건의 차야, 차. 차는 뭔데? 큰 건에서 작은 건을 뺐는데 이제 어느 게 큰 건인지 이렇게 쓰면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붙여준 거야. 이게 두 건의 차라는 거야, 차. 요것도 외우고 있으면 좋다. 절대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절대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연습 하나 더 해보자. 여기서 봐. 여기 두 건의 합을 구하라 했다, 그지? 1차니까 일단 출발이 마이너스야. 제일 1차니까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거지. 제일 처음에 요게 1차잖아. 1차. 2차 분의 1차. 그래서 2분의 3이다. 2차는 그냥 출발하라 했다. 2차는 두 번째 거 요거.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자, 두 건의 차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가 바로 A, B, C는 항상 2차, 1차 상수 요거를 A, B, C라는 거야. 어떤 고등학생들 보니까 A, B, C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게 2분의 7이 되는 거죠. 2분의 7. 그 다음에 2번 설명한다. 2번.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지. x 빼기 1 다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요게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다. 자, 그 2차 방정식 중에서도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에요. 계수가 얼마인 1이 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게 요거잖아요. 요거.
자, 그럼 요 식에서 요거를 전개를 시켜볼게. x제곱 자, 이 식은 요 식을 전개하는 식이야.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요거 전개하는 식 그냥 써주면 된다. 그지? 그리고 요렇게 앞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근을 각각을 알 필요는 없어. 물론 각각을 알아도 관계는 없지만 두 근의 합과 곱만 알면 그걸 요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면 그걸. 자, 예를 들어서 근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뭐 1과 3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4가 되지. 두 개를 곱하면 3이잖아. 그 4하고 3을 요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집어넣자. x제곱. 자, 합 요게 4다. 그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x. 자, 곱이 3이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거하고 이거를 근으로 갖는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했는 거를 계산하고 곱했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 더했는 거하고 곱했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 더했는 거하고 곱했는 걸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지. 그러면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거는 0이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 먼저 지훈이 자, 불러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바로 구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지훈이 계속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A 더하기 B 제곱 알파 마이너스 더하기 베타의 제곱 불러 계속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합이 3이니까 9 곱이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4에서 요거는 13이다 이렇게. 그럼 4번 같은 건 어떻게 할까? 알파랑 베타 곱해요. 그렇지. 곱하는 게 아니고 통분, 그지? 그럼 분자는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 해서 2분의 3이다. 요게 근과 계수 관계야. 자, 그 다음에 136번. 잘 봐라. 이게 식인들이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지? 이런 거일 땐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근데 나중에 복잡해져, 복잡해져 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봐, 쌤이 뭐라고 했어? 합과 곱만 구하라 했다, 그지? 자, 두 개의 합은 10이 되고, 곱은 24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연습해야 돼. 여기도 봐. 합은 얼마야? 2가 되고 곱은 1 빼기 5 하니까 마이너스 4네, 그지? 해서 x제곱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이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이해되지? 여기도 합을 구하면 6이 되고 곱을 구하면 9 더하기 1, 10이 되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은 0이다. 이해되지? 자, 137에는 뭘 구하랬냐면 두 근이 이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합은 마이너스 9고 곱은 14잖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9x 되지. 플러스 14는 이게 답인데 이거는 항상 계수가 1인 거란 말이야. 1. 그런데 문제에서는 3인 2차 방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 그럴 때는 이제 그냥 3만 더 곱해주면 돼. 3x제곱 27x 40이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138.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자, 어디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복소수의 범위. 자, 우리 보통은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된다, 그지? 자,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하면, 이게 방정식은 아닌데, 이거를 방정식 같이 봐버리면 근이 나오잖아. 그 근이 알파, 베타 있게 근이 나온다, 그지?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 빼기 알파, x 빼기 요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근을 구해주면 돼. 방정식은 아니지만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근을 구해버리면 요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 요렇게 되는 거야. 넌 0 붙이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설명하려고 한 거고. 자, 그래서 요거의 근을 구해봐. 근을 구해보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이게 바로 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1번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하면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13 x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요렇게 인수분해 돼. 됐지? 네. 자, 2번은 x제곱 더하기 9가 0이잖아, 0.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9고,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9니까 풀마 9, 3i가 되네, 그지? 그럼 근이 하나는 3i고, 하나는 마이너스 3i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x 플러스 3i.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지? 자, 쌤이 문제 낼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다. 요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해봐. 요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다 있지? 자, 인수분해 바로는 안 되지. 바로는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집어넣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16. 자, 그랬더니 4분의 3 플러스 루트 7i 하고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두 개 그립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4분의 3 더하기 루트 7i랑 x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7i. 이해되지? 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선생님이 뭐 풀어보러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풀어야 돼. 맞아 틀려? 맞지 않아요? 맞는 것 같지 꼭? 네. 지훈이 맞아 틀려? 혜리 맞아 틀려? 이차 계수가 2잖아, 2. 그래서 요거 붙이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네. 봐라, 쌤이 항상 봐라 할 때 너가 잘 틀리는 거를 자꾸 그렇게 틀리니까 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런 거를 봐라.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한 번씩 해주잖아. 해주게 되면 나중에 봐,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은 꼭 학교 가면 이렇게 틀려봐. 쌤이 어떻게 틀린다는 그거 그대로 틀려가 봐. 그래서 자꾸 이런 걸 해주, 아까 오늘 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아까 그래서 k-1x제곱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쌤이 봐, 이런 거는 이렇게 자꾸 틀린다라는 거 자꾸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는
그런 거를 표시를 잘 해놨다가 다음에 문제를 볼 때 우리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실수를 안 하지. 안 그래 버린 봐. 다 풀어놓고 뭐 이렇게 틀려버리는데. 2차 계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당연히 붙여야 되겠지. 안 그러면 식이 다른 식이 돼버리니까. 그지? 알겠지? 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의 값 구하기. 이제 이거는 뭐만 해주면 되느냐면, 자, 여기 봐. 이게 공식이야. 2차 방정식을 하나를 주고 두 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딱 주면 빨리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자, 알파 베타는 A 분의 C. 그러고 이거는 없는 거야, 지금부터. 이것과 문제를 풀어라. 이 말과 같은 말이야. 항상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이해됐지?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항상 요걸로 문제 푸시오. 이제 이건 문제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럼 1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합과 곱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왜 이렇게 고쳐? 아는 게 이거니까, 그지? 같으려면 마이너스 4 하면 돼. 그 다음에 세제곱은 이것도 합과 곱으로 고치는 거 알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 모르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2학년 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다 전개를 시켜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요렇게. 이것도 대입만 시키는 거지.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통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분어 알파에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에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분모 정리되는 것. 자, 분모 봐. 알파 베타 플러스 1. 자, 분자 알파 베타 그게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합이랑 곱으로 모두가 다 표현이 됐지. 그러면 이제 요 값만 그대로 대입시켜 준 거지. 밑에 거 다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전개해서 정리하는 형태들 생각해 주면 돼요. 1번은 어떻게 하면 돼? 1번은 여기서 알파 베타를 묶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140번.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한 90% 가까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더라. 그냥 이것만 쓰면 돼. 이거 필요 없어. 한 90% 문제는 다 그래.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2차식을 다뤄야 될 때가 있어. 2차식을 다룰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이 근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이 항상 주어져 있는 거야. 문제에. 이런 식이 문제에 항상 주어져 있는 거야. 자, 이 말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다. 즉 2차식은 항상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차식은. 그럼 자, 이 식은 봐. 요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잖아. 알파 제곱이. 그리고 알파 빼기 1이니까 결국 요거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과 같은 거예요. 자, 뒤쪽 식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과 같은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놓고 전개해도 답은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엄청나게 길어지지, 식이. 하지만 요렇게 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요렇게 해버리면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요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보면 끝이죠. 근데 이렇게 바로 놓고 해버린 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쭉 전개식에서 이 식을 다시 식을 변형을 해야 돼. 엄청나게 귀찮아지지. 그래서 2차식의 관계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요 식으로부터 2차를 1차로 고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어디서든 알파 베타가 나올 때 2차식의 관계가 나오면 항상 이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이해됐지? 네.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네. 두 근이 이러면 무조건 근과 계수서라는 말이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마이너스 a. 그래서 a가 2가 됐지.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네. 자, 두 근의 곱은 그대로 a분의 c. 이렇게 해서 a하고 b가 보이죠. 자, ab가 지금 a는 2지. 그럼 요게 2x 제곱. 그 다음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x, 이제 b가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나눠버리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렇게 돼.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a분의 c 해서 3이 됩니다. 됐지? 자, 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럼 빨리 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에서 요 값이 나와.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은 두 근이 요게 a고 요게 b잖아. 두 근이 ab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이거의 두 근이 ab다 이 말이야. 두 근이 이거라는 말은 ab다는 뜻이야.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a 더하기 1 두 근의 합. 자, a하고 b를 곱하면 두 근의 곱. 자, 위의 식에서 b가 1이라고 나왔네. 그럼 b가 1이니까 a는 2가 되겠네. 계속 근과 계수 쓰는 거야. 두 근이 나오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자, 142번. 요거 빨리 풀어봐. 요거 풀고 마칠 테니까. 요거 빨리 풀어봐, 지금. 14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했으니까 빨리 요거부터 적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 요거부터 먼저 적고. 이거의 두 근은 요거야. 요거는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요게 두 근이야. 그지? 그래서 두 근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근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a분의 c. 요렇게. 그럼 위에 식 정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마이너스 a니까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a. 그럼 2a가 마이너스이니까 a가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 밑에 식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돼요. 자, 알파 베타가 b 여기 있지.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마이너스 a니까 이는 플러스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b가 돼요. 근데 a는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0 돼버리지. 자, 그래서 b는 0이 됐다. 그래서 a는 b는 이렇게 돼요. 맞는 사람, 틀린 사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지나간 거 다 숙제니까 다 해놔라.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